뜨겁고 얼얼한 국물 냄새가 온 골목을 뒤덮고 있습니다. 서울 건대 입구역 뒷골목에 서보면 불과 100m 안에 마라탕 간판이 5개씩 눈에 들어오는데 그 빨간 글씨들이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것처럼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한 집은 오늘도 손님이 없어서 사장님이 빈 의자에 앉아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고, 바로 옆집에서는 할인 현수막을 내걸며 가격을 더 깎겠다고 아우성입니다. 2018년만 해도 전국의 마라탕 매장은 고작 64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전국 상권에 등록된 마라탕 가게는 9,200개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6년 만에 10배 넘게 불어난 것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이 되시나요? 탕후루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탕후루는 2023년 한 해에만 716개가 새로 생겼고 그 이듬해 431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 중이던 매장의 53%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하루에 2곳씩 폐업 신고가 들어왔다는 그 참혹한 기록을 마라탕 시장이 지금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점률이 13.7%로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비율은 2021년 10.7%에서 시작해서 5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을 닫는 가맹점이 3만 개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이 빨간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과연 마라탕 시장은 탕후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참혹한 출혈 경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뿌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마라탕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한 것은 2010년대 중반이었는데, 초기에는 대학가 주변의 작은 중국 음식점에서만 조용히 팔리던 메뉴였습니다. 스촨성에서 건너온 이 얼얼하고 매운 국물은 처음에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지만 한국인 특유의 매운맛 사랑과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터진 먹방 열풍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짧은 영상 문화가 확산되면서 빨갛고 기름진 국물에 같은 재료를 잔뜩 담아먹는 장면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때부터 너도 나도 마라탕 가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맹본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14개의 마라탕 프랜차이즈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로 등록했고, 2025년에도 4곳이 추가돼 프랜차이즈 빨랜드만 96개로 폭증했습니다. 탕화쿵푸 마라탕이 494개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출리 마라탕이 1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에 개인 매장까지 합치면 전국 9,200개라는 포화 상태가 완성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매장들 대부분이 비슷한 맛과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메뉴를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별화가 없으니 남은 무기는 가격이나 뿐이었고, 이것이 바로 출혈 경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탕화쿵푸 마라탕 하나만 보더라도 창업 비용이 1억 1,974만 원에 달합니다. 가맹비 880만 원에 교육비 220만 원, 보증금 200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과 인테리어비를 합친 금액인데, 이 돈을 회수하려면 연매출이 최소 5억 원은 넘어야 합니다. 실제로 상위 브랜드 가맹점주들의 평균 연매출은 6억 1,653만 원으로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이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재료비가 전체 매출의 약 40%를 잡아먹고, 임차료와 인건비를 빼면 순수익률은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월 순수익 9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려해 보이지만 1억이 넘는 초기 투자금을 갚으려면 최소 1년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원금을 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의 이야기입니다. 포화 상태에서 경쟁에 밀린 매장들은 월 매출이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해다하고, 이 경우 임차료와 인건비를 내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사실상 0원입니다. 위생 문제도 이 시장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라탕 업체 63곳을 점검한 결과 무려 60%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5곳 중 3곳이 기본적인 위생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2021년에는 배달 주문한 마라탕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무더기로 나온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고, 2025년에도
별점 5점을 받은 유명 가게의 마라탕에서 벌레 수십 마리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등장했습니다. 5년 동안 위생적발 건수가 219건에 달했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상위 프랜차이즈 벌랜드 매장에서 나온 것이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마라탕 1인분의 나트륨 함량은 2000에서 3000mg 수준인데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권장 섭취량인 2000mg을 한 끼에 넘겨버립니다. 국물까지 마시면 나트륨이 5000mg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서 중국에서조차 마라탕 국물은 먹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방과 칼로리도 폭탄 수준이어서 한 끼에 1000칼로리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분모자와 널쩍 당면 같은 재료들은 탄수화물 덩어리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마라탕 전문점을 운영하던 한 사장님은 밤에는 아내에게 가게를 맡기고 본인은 배달 알바를 뛰었다고 합니다. 매출이 곤두박질 쳐서 가게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었는데 폐업을 하자니 권리금으로 들어간 3천만 원이 통째로 날아가기 때문에 차마 문을 닫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2026년 3월 조선일보는 갈 길 잃은 골목식당이라는 제목으로 마라탕 팔던 집이 탕후루로 바꾸고 다시 붕어땅으로 바꾸는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하나의 유행이 끝나면 간판만 갈아 끼우고 또 다른 유행을 쫓는 악순환이 대한민국 자영업의 구조적 병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는데 이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24살의 한 청년 사장님은 마라탕 가게를 열었다가 석 달 만에 문을 닫으면서 퇴직금으로 모은 3천만 원과 대출금 2천만 원을 모두 잃었다는 사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탕후루 시장의 붕괴 과정을 돌아보면 마라탕의 미래가 보입니다. 탕후루는 유행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에서도 신규 매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경쟁만 치열해졌고 결국 신규 매장의 29%가 1년 안에 문을 닫았습니다. 마라탕 시장도 이미 같은 경로를 걷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마라탕의 초기 투자금이 탕후루보다 3배 이상 크다는 것입니다. 탕후루는 소규모 매장에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됐지만 마라탕은 주방 설비와 인테리어에 최소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의 충격이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게다가 중국 자본이 한국 외식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만 300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대형 벌랜드들이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들은 한국 소규모 자영업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본력과 물류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 매장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벨랜드 인지도에서 밀리고 위생관리 체계에서도 밀려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울 주요 골목 상권의 공실률이 2026년 3월 기준 20%를 넘겼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칸 중 2칸이 비어있는 골목에서 나머지 8칸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유행을 쫓는 창업은 결국 누군가의 퇴직금과 대출금을 시장에 갖다 바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폭발적인 성장 뒤에는 반드시 포화와 붕괴가 따라온다는 것은 대만 카스텔라도 탕후루도 그리고 지금 마라탕도 똑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맛의 차별화와 위생관리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무엇보다 시장의 수요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마라탕 가게를 열겠다며 1억 원이 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빨간 간판이 넘쳐나는 그 골목에서 당신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차갑게 식어버린 마라탕 국물처럼 한때 뜨거웠던 시장도 반드시 식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각오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